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년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날짜로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7월 한 달 동안 조금 월간 정산을 좀 해보면 뭐 자격 종목 준비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 인원은 한 3명 정도가 되는데요. 근데 이 3명은 다 그 기능사, 산업기사 이외에 다른 자격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, 이번 그 진행되고 있죠.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회차 산업기사 종목하고 3회차 기능사는 교육한 인원이 없어요. 없습니다. 예. 뭐 이제 전화도 안 와요, 이제. 보통 뭐 요즘엔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런 게 무료 강의가 컨텐츠가 잘 돼 있고, 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책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오프라인 교육까지 꼭 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한 인원은 없습니다. 산업기사나 기능사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분명히 합격률이 좀 많이 낮게 나오고 있죠. 계속 최근 그 진행했던 시험에서도. 근데 이거 기능사 떠드신 분들이 뭐 다른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으신 건지 뭐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제보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뭐 합격률이 뭐 들쑥날쑥한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전화 잘 안 옵니다. 오프라인 문의는 잘 안 와요. 이게 아마 적인 것 같아요. 뭐 인지도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준비하는 인원도 적다 보니까 사실 뭐 그냥 한두 번 떨어졌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에이 다음에 다시 봐야지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. 제가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,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야 뭐 물론 바뀌는 게 출제 기준이 바뀐 게 없고, 나중에 이제 공개 문제지가 조금 뭐 수정이 될 가능성의 여지는 좀 있긴 합니다만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정보처리 기능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6년도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뀐다라고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언급을 했었죠. 그래서 해당 영상을 접하시고 나서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막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, 여러분들 이거 횟수가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중학생분들이건 고등학생분들이건 아니면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이건 또 아니면은 이 영상을 지금 현재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건 국방부 검정 대상자분들이죠. 지금 여유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8월달도 이제 다가오고 있죠. 그래서 8월달에는 지금 현재 다가오는 시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3회차 산업기사 또 기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요. 3회차 실기 시험이 또 앞두고 있고, 그 다음 4회차 또 기능사 필기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. 자, 미리 말씀드리는데 4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가 종목이 시행이 됩니다. 네, 3회차 기능사 때는 없었지만 4회차에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가 시행이 되거든요. 이 종목도 뭐 앞서 법제처 그 입법예고 사이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향후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뀔 예정에 있죠. 2026년도 기준으로 필기 과목이 개편이 되고 실기도 개편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추후에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, 일단은 입법 예고상으로는 얘도 개편 대상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.
그러니까 이 관련된 종목을 시험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번 그 다가오는 24년도 4회차 시험 때 예약을 해서 시험 응시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관련해서는 그 제가 전화가 뭐 자주는 아닌데 이것 또한 한 전화 통화를 보통 한 달에 한 건, 두 건 정도씩은 제가 문의 전화를 받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최대한 자세히 상담을 제가 해서 답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. 물론 뭐 수업을 듣겠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. 이것도 솔직히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. 거의. 네. 왜냐면은 오프라인 교육 거의 없어요. 네. 요즘에 다들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시지 뭐 이거는 막 학원까지 꼭 다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고,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나 뭐 이런 뭐 좀 뭐라 그럴까, 예, 그런 개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로 이제 한국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제가 기능사 시험 준비했을 때랑 예전 한 2000년도 초반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문의가 오면은 제가 항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놓고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간혹 이제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설명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.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단톡방이나 뭐 전화통화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족보자료가 있는데도 자꾸 시험을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족보자료를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부를 약간 좀 뭔가 잘못했으니까 탈락을 하겠죠. 맞죠. 족보자료가 분명히 뭐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에 있고 뭐 문제 분석도 뭐 실기에 대한 공개 문제 분석 영상도 뭐 유튜브에 있고 하는데도 탈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본인이 좀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뭐 탈락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제를 못 맞춰서 탈락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확실한 거는 본인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시간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약간 물론 지엽적으로 내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일부 종목은.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저 웬만하면은 그 계획을 여유를 가지고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단기성으로 막 급하게 부랴부랴 막 준비한 계획은 결국에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틀어지기 마련이거든요. 저는 보통 이제 다른 채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어떤 등급의 자격증을 준비하건 최소 유효기간, 필기 유효기간이 원래 2년이죠. 그러니까 2년 잡고 자격증 준비하자 이 마인드로 항상 저는 가거든요. 뭐 기능사가 됐건 산업기사가 됐던, 네, 보통 저는 이제 한 종목 준비할 때마다 2년 잡고 준비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요. 이거를 항상 저는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 페이스로 저는 보통 가는 편인데, 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어떤 같은 이런 마인드로 좀 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힘들어요. 기능사가 요즘에는 이제 NCS 기반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뭐 2019년도 이전에 시행되던 수준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기능사 등급을 되게 은근히 무시하는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, 아무리 우리나라가 저기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고 대졸자가 많고 뭐 무슨 주변에서 막 산업기사 기사 막 우르르 막 시험 준비하니까 마치 뭐 기능사가 뭐 무슨 뭐 종이 쪼가리 뭐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난 게 좀 약간 있는데,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요, 기능사 등급은 그 기능사 등급으로서의 어떤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제일 낮은 등급의 자격증입니다. 근데
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. 왜냐면은 그만큼 탈락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대충 준비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. 네,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충분한 자료 검색과 어떤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 2번, 3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심각성을 인지를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뒤늦게 좀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한 2년 잡고 넉넉하게 준비하자.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도 한번 그런 상담 사례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가지고 병역 특례 업체에 제가 입사하는데 기업체 쪽에서 기능사를 요구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상담 사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능사를 준비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게 뭐 최대한 1년 이내에 뭐 빨리 합격을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병역 대체 복무 수단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완전 뭐 계속 탈락을 하고 있으니 완전 지금 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사례가 한 명 제가 목격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이게 저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일찍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거죠. 맞죠? 본인이 좀 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사실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면 뭐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은 사실 직면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자주 요즘 목격이 되고 있어요. 그게 뭐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요즘 보면은 매 회차마다 그런 사례 상담 문의나 이런 상담 진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의 부재가 심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관심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정보의 부재가 좀 발생이 됨으로 해서 주변에서 막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뒤늦게 가서 막 부랴부랴 준비하는 케이스가 계속 목격이 되고 있어요.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평상시 뭐 하던 거 하면서 그래도 우리 최소한 기능사 한 종목만이라도 좀 준비하는 그런 소양을 한번 갖추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. 아시겠죠?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 채널 컨셉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뒤늦게 가서 뭐 회사에서 필요해서 취득해 오래요. 뭐 그 다음에 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기능사를 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이런 되게 급하게 준비하는 사례? 그런 사례의 케이스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연락 오면 참 정말 상담하기도 힘듭니다. 왜냐면은 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라고 제가 확답을 안 드리거든. 저는 되게 좀 냉정하게 상담을이나 답변을 해드리는 편인데 이거 한 몇 달 준비하면 될까요?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. 진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답변 드려요.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. 본인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.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2026년도에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최대 여유 기간은 2025년도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.
여러분들이 좀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셔서 다가오는 그 법안 수정에 대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기능사 준비를 평상시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영상 부분은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고요. 추후에 또 이제 그 정책 변경 사항이나 이슈 사항이 있으면 또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8월달 한 달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슷한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. 뭐 교육 인원이 뭐 몇 명이 있었고,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뭐 교육 진행한 인원이 뭐 오프라인 교육은 몇 명 진행을 했었는지 그런 거에 통계를 제가 간략하게 공개를 할 거니까요.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잘 좋은 결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,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기 카카오톡이나 뭐 저기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